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프랑스 어문 문화학과에서 프랑스 문화와 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선우입니다. 저는 오늘 아프리카와 영화와의 만남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프리카 영화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잘 모르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저도 제가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는 사실 좀 감이 안 잡혔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는 의외로 굉장히 영화가 발전한 지역이었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 더더욱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총 3차례의 영상에서는요, 저는 아프리카 영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의 거리를 좀 좁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일단은 아프리카 영화? 그러니까 아프리카 영화가 도대체 뭐고, 어디까지를 아프리카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발전해온 흐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프리카 영화. 일단은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이거는 정답은 아니란 뜻이겠죠?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아프리카 영화 연구에서 아프리카 영화의 어떤 범주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들을 제가 3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프리카를 이국적 소재로 다룬 초기 영화입니다. 이 초기라는 말은 정말 영화사 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1895년 영화가 발명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다양한 소재거리를 이제 찾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의 이국적인 풍경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과 미국의 영화인들이 아프리카 현지에 가서 아프리카인들이 사는 모습이라던가 아프리카의 풍경을 담아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얘는 우리가 요즘 보는 되게 중립적인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형식은 뭐 다큐적인 형식을 많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관점이 상당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소위 잘 사는 국가들, 이미 문명화된 국가들의 입장에서 아프리카가 갖고 있는 어떤 야만성, 미개함 이런 것들을 들춰냄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의 좀 우월함을 더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이제 제국주의적인 논리로 다 이렇게 정당화가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해서 굉장히 인종주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이국적인 것들을 일종의 재미로 좀 향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영화들에 담긴 아프리카인의 모습은요, 상당히 좀 야만스럽게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이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동등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저기는 문명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약간 조롱하듯이 좀 보여주는 시선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이유로 초기 영화사에서부터 오랫동안 아프리카인들은 서구인들이 촬영한 영화 속에서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볼거리로, 대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20세기 초반에 유행했던 민족지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탐험 영화, 탐험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들에서 아프리카는 애초에 발달되지 못한 곳, 약간 거의 이제 뭔가 문명화되지 못한 야만적인 곳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민족지 영화들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신체 노출을 많이 촬영을 하면서 그것들을 어떤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만드는 영화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 대한 이해 없이 아프리카의 주술 행사라던가 마을의 축제 등을 재밌는 볼거리 정도로만 치부해버린 영화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픽션 영화의 경우에는요, 그 아프리카를 거의 상상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굉장히 왜곡된 신비감만을 강요하는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기 영화사에 등장한 작품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아프리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범주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거나 아프리카인이 출연한 영화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던 영화들도 어느 정도 해당이 돼요. 하지만 영화사 초기에 나왔던 이런 민족지 영화들이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인을 아주 단순한 소재 정도로만 치부한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감독들이 비교적 중립적인 시선에서 아프리카를 좀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들을 촬영하고 그 안에 아프리카인을 출연시키기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요. 서구 중심적인 우월적인 시선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좀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아프리카의 이국적 풍경을 서구인들의 어떤 도피처나 혹은 굉장히 어떤 미학적인 도구 정도로만 이용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저 포스터 보이시나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지금 어린 분들은 전혀 모를 거고요. 부모님 세대는 알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찍은 영화를 뽑으라고 하면 가장 아름다운 영화로 뽑히는 작품 중에 하나죠. 제목은 아웃 오브 아프리카. 근데 포스터를 잘 보면 우리가 아는 흑인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저 영화는 1차 대전 시기에 한 덴마크 여성의 뭔가 사랑과 인생에 대한 영화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가 이제 배경으로 연출을 하게 되고 그걸 너무 예쁘게 잘 담았기 때문에 유명해지게 된 거죠. 자, 또 다른 작품의 예는 블러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후덕해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직 이때까지는 굉장히 멋있었어요. 시에라리온 내전을 바탕으로 연출이 된 영화죠. 여기에서는 뒤에 흑인 배우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결국은 주인공은 백인, 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미국 혹은 유럽 영화에서 여전히 아프리카를 중심에 놓기보다는 서구인이 중심이고 아프리카는 보조적인 역할, 괜찮은 조연 정도로만 생각을 하거나 혹은 앞서 언급했듯이 예쁜 경치, 예쁜 배경을 담기 위한 또 장치로 활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범주도 비판을 하려면 여전히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결국은 이겁니다. 진정한 아프리카 영화라고 했을 때 아프리카인의 시선을 담아서 아프리카인이 직접 연출한 영화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프리카 역사 및 동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아프리카 영화가 좀 시작된 과정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유럽과 미국에서 아까 언급했던 민족지 영화들이 한창 만들어진 뒤에 이제 1950년대쯤 들어오면은요, 의식 있는 프랑스 감독들이 좀 각성을 하고 반식민주의적인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를 소재로 삼거나 배경으로 삼되 자신들의 반성적 관점을 담아내려는 거죠. 대표적인 작품이 1950년에 나온 르네 보띠의 아프리카 50, 그리고 53년에 나온 조각상들 역시 죽는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은요,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 상에서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각상들 역시 죽는다 같은 경우는 영어 자막된 버전도 풀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상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됐죠. 1955년이 되면은요, 드디어 아프리카인들이 영화를 찍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아프리카 영화의 시작, 찐 시작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센 강변의 아프리카. 자, 근데 여러분, 센은 파리죠. 파리에 있는 생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파리로 영화 유학을 와 있던 세네갈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한번 영화를 찍어본 거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습작 같은 작품인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인의 손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영화라고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소 어설플 수는 있으나 1955년에 생강변의 아프리카가
우리는 최초의 아프리카 영화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후에 특히 이제 1960년대에 아프리카가 많은 나라들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영화에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영화 산업이 있었어요. 프랑스나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는 영화관도 있었고 산업 자체는 존재했지만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화를 찍을 수는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독립 이후에야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자, 55년에 첫 작품이 나왔고, 60년쯤이 돼서야 제대로 영화계가 활성화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아프리카 영화는 60년이 조금 넘은 정도? 요 정도의 역사밖에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역사에 비해서 상당히 놀라운 성과들을 빠르게 읽어냅니다. 자, 아프리카의 대표 감독들을 좀 언급을 해볼게요. 굉장히 낯선 이름이겠지만 사실 요 정도 이름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습니다. 자, 아프리카 영화 하면요 바로 튀어나오는 첫 번째 이름이 세네갈의 우스만 셈벤 감독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프리카 영화의 아버지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지금도 여러 곳에서 존경받고 오마주가 되고 있는 감독이죠. 우스만 셈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리얼리즘적인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당시 현실들을 잘 담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술레이만 시세라고 하는 말리 감독도 있어요. 시세 감독은 현재 8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 정도에도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르키나파소의 이드리사 웨드라오고, 모리타니의 압데라만 시사코 등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이 감독들 칸 영화제 같은 데 초청받고 상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도 칸에서 상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게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이 감독들 꽤 오래 전부터 인정을 받아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감독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아프리카 영화를 찍어내면서 오랜 기간 동안 외부에 의해서 서양인들의 시선으로 왜곡됐던 아프리카인, 아프리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좀 제대로 퍼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도 지금 저기 감독들의 국가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다양하게 젊은 감독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제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예술성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황금 종려상은 진작에 받았어요. 이미 75년에 알제리 감독이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칸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은 감독도 있죠. 요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발전을 이뤄낸 아프리카 영화. 이제 살짝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현대 아프리카 영화 중에 재밌는 건 뭐가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